자, 첫 번째 달려보죠. 덥석 집더니 내 거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비닐봉지와 가방을 들고 걷는 여성 신발 가게로 입장. 자, 사장님이 그걸 받아준 뒤에 여기 신상 많아요.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서 안내까지 해주는데, 자, 가게를 쑥 둘러보면서 이거저거 만지작합니다. 뭐 딱히 좀 그렇다 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그때 신발 하나를 딱 낚아채더니 낚아채더니 번개처럼 봉지 안으로 쏙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저렇게 쌩 나가버립니다. 자, 제가 원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대놓고 훔쳐갑니다.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진짜? 네, 저게 지난 9월 13일 저녁 무렵이고요. 부산 동래구의 한 기능성 신발 판매점입니다. 이 당시 업주는 다른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커다란 검은 봉지와 가방을 들고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남자 신발 어딨냐고 소리치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 놀랐지만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도 의자에 놔줬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남성용 신발을 둘러보다가 다시 짐을 챙긴 뒤에 흰색 여성용 샌들을 집어들더니 그걸 봉지에 넣고 슬쩍 살피면서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당시 제보자는 다른 고객 상대하느라고 그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다가 신발이 사라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보고서는 저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여성이 훔쳐간 샌들이요 27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게 특수하게 제작된 건강 뭐 이런 증진 신발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비싸다는 건데, 네. 제발 잡혔다고 해주세요. 예, 다행히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다행이 아닙니다. CCTV로 제보를 했고요. 한 2달 만에 경찰에 조사를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거를 좀 내가 돈은 없고 정가는 없다. 내 절도 정가는 없다. 그래서 좀 갚겠다. 내가 혹시나 신발을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날부터 좀 왔는데 신발을 갖고 왔대요. 봉지에. 가져갔던 봉지에. 근데 신발을 2달간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밑창이 다 닳았어요. 그래서 저 신발을 팔거나 할 수는 없고요. 27만 원, 사실 또 신발이 저기 효용이 떨어진 거잖아요. 저걸 팔 수가 제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27만 원 상당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야, 뭐야 도대체 이게? 저 낡은 거 봐, 저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량 15대를 쾅쾅쾅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쾅! 다른 차들도 쾅 하면서 쭉 밀려나는데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쌍라이트 키면서 붕 오더니 쾅! 예, 1차 충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을. 자, 쾅 하고 난 뒤에야 겨우겨우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차에서 운전자 내려요. 예, 지금 내립니다. 주머니에 손 딱 꽂고 멍하니 보더니 다시 지금 보고 있어. 멍하니 보더니 다시 운전석 쪽으로 탑니다. 내가 안 그런 척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쩍 후진을 하고 뭐 하려고 그다음에 다시 내립니다. 아하. 자, 사고 난 곳을 지금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뭐 하듯이 그냥 보고 휙 가버려요. 세상에, 글로벌 픽에서만 보던 미치광이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왠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게 분명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 영상은 지금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이고요. 오늘 새벽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정을 한 30분 정도 지난 시각이었고, 저렇게 주차를 하러 들어와서 빨리도 달려와요. 주차장에서 15대를 사실 연쇄 추돌을 일으켰고요. 지금 일렬 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차량도 앞부분 보네트를 들이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들이받고 나서 뒤로 살짝 차를 후진시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금 관리소 직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원 파악은 됐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가버려도 뺑소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고 미조치로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장님 울고 배달기사 필고입니다. 진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이른바 배달 갑질 사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현관앞 검은 보따리 배달 기사가 찍은 치킨 배달 인증샷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충격적인 치킨이 엎어진 채로 왔잖아요. 소스 이거 다 센 거 봐. 이거 사장님 저걸 보시더니 즉각 죄송합니다 하고 저렇게 사과를 하죠. 이번엔 고객이 다시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주 그냥 치킨을 내동댕이를 쳤는지 바닥에 소스로 온통 얼룩진 모습. 아, 세상에 저걸 또 보내주니까 사장님 저희가 그럼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하는 사장님 말에 손님 됐고 너 내가 악덕 업주로 고소할 거야. 저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결국 업주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청소까지 하고 새 치킨까지 놔두자 한술 더 뜨는 저 손놈. 요즘 세상에 SNS에 올리면 하루아침에 너 아웃이야. 양심껏 장사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삽니다, 우리가. 예? 자, 정작 SNS에 올라온 건 저 사람이에요. 사건 반장까지 나왔어, 지금.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이고요. 한 가정집으로 치킨 배달이 가면서 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두고 가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업주랑 배달 기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바닥에 소스가 다 샜다는 거였는데 일단 기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음식 가지고 장난하냐? 왜 나한테 전화했냐?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킨 가게 사장에게도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보낸 건데 보니까 바닥에 소스만 흐른 게 아니라 치킨 상자랑 콜라도 밖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게 누가 봐도 업주가 보기엔 이건 손님이 내동댕이 친 게 아닌가 싶었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죄송합니다. 바로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업주랑 배달 대행사 지사장이 같이 가서 저 복도 청소를 다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새로 만든 치킨도 배달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저 고객 측은 이거 악덕업주로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요즘 세상에 SNS에 올리면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데 양심껏 장사하라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달 대행사 관계자는요. 아무리 서비스업이라지만 자기들이 화나서 음식 집어던지고 청소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당시에 업주도 속상해서 울고 배달기사는 줄담배만 피우더라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거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소스가 바닥에 줄줄 샜으면 기분 나쁘죠. 항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전양반은 국민 정서를 훨씬 뛰어넘을 만큼 선을 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소스가 샜으면 전화해서 소스 빨리 더 갖다 달라. 그럼 얘기하면은 업주께서도 미안하니까 소스하고 서비스도 주시거나 뭐 이런 우리 고객과 그 업주 간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이게 예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은 보면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음식을 던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음식한테 화풀이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서 뭐 협박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이 전화를 해놓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라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또 이분이 지금 현실에서 얼마큼 지금 파악 능력이 있나라는 좀 질문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시는 우리 자영업자들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일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 느끼게 이렇게 하지는 정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욕을 하고 싶으신데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보이진 않지만 아니, 근데 일단 느낌은 사실 오는 거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만 봐도 네. 미친 뭐 이러고 약간 좀 이렇게 배려심 같은 게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본인 말이 다 맞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자. 남의 장사 망치고 잠수입니다. 아,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쭉 후진하면서 주차하려는데 잠깐 멈추더니 쾅 했는데 쾅 했는데 도대체 뭘 친 걸까요? 예, 수족관이 와장창창창창창 한 겁니다. 세상에. 야, 일행이 야 앞으로 빼 손짓하는데.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또 왔다가 뭐 겨우겨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마치고 자, 그랬더니 다른 일행 야, 너 진짜 운전 못한다. 크크크크 막 이래요. 자기들끼리. 자, 그리고 다 같이 어디론가 갑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운전자. 차 뒤쪽으로 가서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충돌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 차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짓을 해놨으면 수족관 걱정도 해줘야지.
어머 내 차 많이 아파서만 하면 어쩝니까? 네, 저게 지난 11일인데요. 이 제보자는 횟집 업주입니다. 출근해 보니까 매장 앞에 있는 저 수족관이 기울어져서 물이 새고 있었고요. 안에 있던 물고기까지 다 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두 여성이랑 한 남성이 와서 주차를 하다가 저 수족관을 친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당시 보조석에 앉았던 여성은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더니 웃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한 뒤에 운전자는 있는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와서 충돌한 부분을 살피는 것까지도 저렇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가 그래서 이들이 방문한 그 술집 업주를 통해서 여성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이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수족관 친지 몰랐다. 우리는 우유 상자 친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다음 날 업체 측에 문의하니까 이 수족관도 다 그냥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하. 일단 이 가해자 측은 제보자한테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결말은 뭐 나쁘지 네, 뭐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뺑소니라고 있어요. 대인 사고 나서 뺑소니 하게 되면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이 되고요. 이렇게 물피 사고를 낸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면 이 도로교통법상의 물피 사고 뺑소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징역형이 가거나 가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우유상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유상자로 인식했는지 수족관으로 인식했는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따라서 형사 책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민사 책임 부분은 이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수족관 수리 배상비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 대물 배상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영업 못하고 물고기 죽었고 이런 부분 그 부분을 과연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보험에서 해줄지 보험에서 안 해준다면 민사소송을 좀 제기를 해야 되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죠. 공포의 블랙 아이스입니다. 자, 항상 이맘때 날 추워지면 조심해야 하는 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 차선에서 불박차 꽝. 일단 1차 충돌 그리고 빙빙 돌더니 2차 충돌. 영상만 봐서는 도대체 차가 왜 갑자기 미끄러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그냥 봐서는 안 보였겠죠. 운전자도 못 봤을 겁니다. 블랙 아이스예요. 물이 살짝 얼었다가 다시 녹는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음이 있다는 걸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이 반대쪽 차선에서 두 번째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차량이 앞쪽에 왼쪽에 있던 차선을 넘어서 이게 뭐 불법적으로 유턴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주행선이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에 1차적으로 차를 추돌을 하고 뒤 블랙박스 차량까지 다 충돌한 상황인데요. 진짜 이맘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보여요. 특히 다리 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땅에는 밑에서 열이 올라서 좀 녹기라도 하는데 교량 위에는 그게 없어서 안 녹거든요. 한번 낮에 따뜻할 때 풀렸다가 특히 아침 시간대 이럴 때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어질 식당 서비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남편한테 직접 고기 먹여준 식당 직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사연자 부부가 친한 지인 부부랑 같이 밥을 먹으러 이 돼지갈비집에서 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4명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 식당 직원이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김장김치랑 수육고기를 가져왔다면서 서비스로 주려고 가지고 오셨던 건데 문제는 이 김치랑 고기를요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싸서 사연자 남편이랑 지인 남편한테만 직접 먹여줬다는 겁니다. 일단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걸 남자들 앞에 있는 그릇에만 계속 익은 고기를 놔줬다는 거죠. 아이고. 부부끼리 온 자리인 걸 알면서도 남자들에게 직접 고기 먹여주고 뭐 황당하고 화가 났는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이 한동안 이렇게 머무른 탓에 대화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집에 오고 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남편은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먹냐 하는 입장이고요. 사연자는 그럼 그걸 손으로 받았어야지 그걸 입 벌려서 받아 먹고 앉아있냐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남편이랑 언성을 높일 정도로 싸우게 됐는데 이런 과한 서비스 때문에 기분 상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서빙 직원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아줌마 진짜 생사남자고. 저기요 저 댁신랑한테 관심 없거든요. 저 이래봬도 눈 높아요. 임영웅 같은 스타일 좋아해. 아이고 참 별꼴이야. 그리고 아줌마 남편이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서비스로다가 내가 그 입에다 넣어준 거지. 아줌마가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그쪽에 줬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짜증날 거면 나 말고 너 신랑한테 내. 참말로 아이고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야 이 구도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이 언니 진짜 웃기네. 아주 어디 남의 남편 앞에서 수작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신랑은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내 신랑 입에다가 당신이 쌈을 사서 우겨 넣어. 내가 없었으면 모를까. 와이프 버젓이 옆에 앉아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야 박지훈 이 한심한 인간아 그걸 하고 받아먹고 앉아있냐. 네가 더 짜증나 X. 그렇습니다. 박지훈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요. 글쎄요, 이제 저 식당에 계신 직원분이 이제 앞에 이제 그 아내분들에게 안 준 거는 좀 잘못이긴 한데 그 시청자분도 그런 곳들은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점 새로 가면 좀 다른 메뉴 같은 경우 쌈을 쌀 때 그 식당만의 쌈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거 저거 넣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저게 무슨 어떤 사람에도 이성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저렇게 주는 식당들이 꽤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받아 먹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나도 받아 먹었다. 저도 많이 받아 먹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회사 주변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 저렇게 하는 걸 너무 낯설게 보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겐 처음일지 모르지만 남자라서 봐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것만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비준 저도 받아 먹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 계실 때?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양 변호사 얘기처럼 어떤 쌈의 기술도 있는 거거든요. 쌈의 어떤 그 양념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 집만의 고기가 스페셜. 막 그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자기 그 남편한테 무슨 흑심이나 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아니 했다기보다 쌈이야 그렇다 치고 왜 익은 고기를 거기만 갖다 줘? 아마 그것도 위치나든지 이런 어떤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 고려를 해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유사하게 따라서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예. 직원이 어. 설명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웃으면서 다가와서 쌈 우리 식당 맛있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올리고요. 양념을 이렇게 마늘 요거 좀 들어갑니다. 일단 아버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아마 무뚝뚝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막 먹여주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산던 것 같은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소장님. 네, 아니요. 저도 마음 넓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오래 했고 웬만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쌈을 이렇게 싸가지고 뭐 좋아요. 쌈이 맛있었을 수도 있고 손의 움직임이 뭐 쌈의 기술 다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긴 아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을 배려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려면 주실 수 아내부터 줘야지.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맛있는 건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여자부터 이렇게 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늘 왜 남자들만 주고 그게 오해였다고 해도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고기가 좀 덜 익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덜 익은 거는 자기 합리화. 남자가 먹어라. 자기 합리화. 이런 가능성도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즐기거나 제가 봤을 때는 어. 박 소장님도 그 이른바 아저씨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 예. 좀 오히려 고급 식당이라는 게 전혀 아니고 막 불 많이 나고 뭐 소주 냄새 많이 있고 막 직원들 회식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쌈들 많이 싸주고 그러거든요. 가끔 사장님들이 그렇게 무슨 이성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여자를 진짜. 무시해.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아내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아내분들은 좀 잘못된 건데 여성이니까 아내들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싸달라면 싸줍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싸주세요 했으면 몰라도. 자기 합리화로 보입니다. 이렇게 받아먹은 사람들이. 자, 홍김영님, 양지열, 박지훈 정신 차려 인간들아.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팽팽합니다. 아, 일단 진짜? 봄님, 입에 넣어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셨고요. 살다가님,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부턴 제가 먹을게요라고 했어야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짜장 우동 아빠님은요, 좀 예민하시네요. 안 받아 먹었으면 그 손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셨고요. SJ님, 헐 깻잎 논쟁 두 번째 버전인가요? 재밌네요 하셨습니다.